대단한 국뽕에 관련된 뉴스. 우리 사상 최대의 삥을 뜯어오신. 그냥 난 걱정했어. 비행기 떨어질까봐. 하도 많이 많은 걸 실어와서. 많이 실어와가지고. 네. 그 부분에 대한 실체를 하나하나씩 좀 해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대통령께서도 이제 나 대접 잘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아유, 네. 그만큼 사상 최고의 어떤 예우와 준비를 미리 맞춰놓고 문 대통령을 기다렸다는 거죠. 아니 근데 진짜 미국에 간 정상들 중에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받은 사람이 역사상 있었나?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네. 어떻게든 기레기들이 까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공허하게 지나갔죠. 일단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일단 오시기 전에 국회 상하원에서 환영 결의안이라는 걸 먼저 내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전에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범국가적으로 국가적으로 귀빈으로 맞아야 된다라는 분위기를 상하원이 동시에 민주당 공화당 상하원이 동시에 결의안을 내놨다는 거죠. 나는 야 얘들 진짜 속 보인다. 그러니까 못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머 미국 이거 왜 저래 이러는데 아는 사람들 눈에 봤을 때 와 쟤들이 진짜 어떻게든 콩고물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렇지. 우리 걸로 땡기려고. 진짜 우리 좀 쳐다봐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던졌다는 거예요. 야 진짜 제대로 쟤들이 달라붙었구나 생각을 이런 시작이 없었어 일단.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먼저 이제 찾아간 게 하원이었잖아요. 낸시 펠로시였잖아요. 낸시 펠로시 네. 하원 의장부터 만났죠. 실세 중에 실세. 이미 이제 만나기 이전에 낸시 펠로시가 준비한 게 이제 종전협상 촉구 결의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지들이 알아서.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언론은 그걸 막 까내렸어요. 왜냐면 끝나고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회담을 안 했는데 먼저 던져준 거잖아. 네. 그러니까 왜 이런 결의안이 지금 나왔을까라는 걸 걱정을 하는 겁니다. 왜? 이거는 대가가 아니라 미리 선물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걸 애써 까내리려고 해서 이건 촉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의회가 최종 결정 기관이에요. 선결제 해줬으니까 니들이 이거 빨리 해갖고 와라고 하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의회에서 이러한 결의안이 나오면 180일 이내에 이 모든 사안들이 처리돼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80일 후면은 종전결의 선언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거야. 뭔가 특별한 아주 그냥 굉장히 특별한 결격 사유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공동성명에 종전선언 문구가 안 담겼냐. 이거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또 그런 거에 불안해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특히나 이번에 그 대북 관련된 대사를 성킴을 다시 불러들였어요. 네. 대북 특별대표. 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 사람은 트럼프 때 우리나라 대사를 하면서 싱가포르 회담을 실제적으로 연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사람이에요. 우리나라하고 남북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직접 한국말로 북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모든 내용에 대한 실무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 편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대표로 앉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진심으로 하겠다는 얘기고, 싱가포르 회담 때 잘못된 거에 대한 전체적인 복원 내지는 그 계승, 이걸 계승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의회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 생각할 필요 없이요. 북한 측에서 어떤 사람을 대화 상대로 요구할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네들과 정상회담까지 성사시켰던 실무진 중에 실무진, 그 사람을 내세우면은 야, 이 정도면 우리 진정성 받아들여지지 않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성김까지 우리가 내세우면은 우리가 약간 체면이 있어서 대놓고 북한 대화해 주세요. 우리도 정상회담해요라는 말은 못하지만 이 정도면 니들도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거의 읍수하는 수준인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당시 싱가포르 회담 때도 트럼프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뭔가를 결정짓고 싶지만 하원이 방해를 해가지고 맞아요. 여기서 내가 결론을 내려줄 수 없다라고 입장을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 하원이 지금 그 당시에 실무자를 불러서 자 180일 안에 이거 결정 내라고 등을 떠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상 확실한 진행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저는 사실 약간 그 생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김이라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배경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을 내세웠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사람 중에 굉장히 큰 포션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쨌든 다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해리스 대사가 들어와서 코스염 그 외놈 아이. 얘가 들어와갖고 한 짓거리들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모든 합의안을 다 뒤집어 엎었단 말이야, 볼튼이랑 그렇죠, 같이. 그렇죠. 근데 이거를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의지를 먼저 보여줬다는 면에서 자 이제 뭐 일부는 뭐 공을 던졌으니 저쪽이 받을지 안 받을지 그런 얘기 할 때 아니에요. 뭐 옛날 난 그 청와대 고문까지 하시던 분이 그런 방송하는 거 보고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방미가 바로 계획돼 있어요. 실무적인 대책 바로 들어간다니까. 이 사람 갔다 오고 나면 남북이 아니라 북미 간 연락처 설치 바로 연결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3가지가 있어요. 개성공단 재개, 남북 이산가족 협의, 그 다음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과 남한에 있는 그 중요 20개 자매결연 대도시 간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이 3가지가 이제 동시에 터질 거예요. 이건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엄청난 꿀 같은 조건들을 잡고 있습니다. 뒤에다 하려고 그랬는데 나온 김에 그냥 막 합시다 오늘은. 네, 오늘 뭐 대본 그래서 필요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가장 원하는 거는 방역도 아니고 식량도 아니에요. 가장 뭐냐면 달러야, 달러. 돈이 달라고. 필요해. 지금 돈이 없으니까. 네,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돈을 필요로 하는데 돈을 합법적으로 건네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산가족 상봉에 저쪽에 인원을 찾고 그쪽으로 데리고 오는 비용 이런 걸 해갖고 우리나라에서 약 부당 이산가족 그 만나는 사람 한 분당 5,000불 정도를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1,000명만 합법적인 지원으로. 합법적인 지원으로. 그래서 왜냐면 이제 거기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물어주는, 왜냐면 그쪽 지역에서 만나야 되고 그쪽 애들이 찾는 데 들어간 비용으로 해서 던져주는 거야. 그러니까 1,000명만 해도요, 500만 불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관광 재개나 계속 2차, 3차 방문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완전히 고갈돼 있는 달러를 어느 정도 만회해 줄 수 있으면서 우리도 지금 급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바로 진행될 거고요. 두 번째로 큰 부족분이 뭐냐면 에너지예요. 전력입니다. 에너지. 나름대로 뭐 이제 그 수력 발전소도 있고 뭘 하고 있지만 지금 북한 안에는 에너지를 새롭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이어진 송전선을 우리가 다시 복원을 하고 그로 인해서 공단 이외에 다른 지역에 나가는 쪽에다가 우리도 잉여 전력을 충분히 송전할 수 있어요. 그걸로 해갖고 지금 당장에 멈춰 있는 평양이라든지 이른바 그 주요 북한의 수도 지역에 대한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하면서 장기적으로 가스 발전소라든지 뭐 원자력 발전소 별로 권하고 싶지 않으니까 가스 발전소와 송유관 사업,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송유관 사업 같은 것들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중국도 이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만강 쪽으로 오느냐 압록강 쪽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서든지 앞으로 발전 시설에 대한 투자 논의가 상당히 활발할 것으로 보여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업이 이제 방역 물품을 비롯한 비료, 그다음 급한 식량,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이거를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지금은 직접적으로 줄 수가 없는데 각 지자체끼리 연동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물품을 주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의약품이라든지 의류라든지 비료 같은 걸 주고 거기에서 뭐 임산물이라든지 광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현물로 받아갖고 받아오는 오는 거지. 물물 교환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열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지금 당장의 북한은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대화와 협조라고 하는 그 문항을 공동 발표문에다 끼워 넣은 거예요. 즉 이제는 미국이 허용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어느 정도 인도적인 물품, 무기가 아니고 이런 물품들 같은 경우에는 상호 교류하고 협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미 만들어 갖고 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를 대놓고 이 북한이 이걸 안 받아들일 것이다. 노노노노. 바로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많이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초에는 그와 관련된 실행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으로 큰 선물은 아세안 인종차별 금지법이에요. 이게 원래부터 이제 그 중국 우한 그 바이러스 이후에 미국 안에 뭐 이런 게 있어서 아시아계 증오 범죄가 많다라는 얘기는 이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닙니다. 1년 넘게 진행된 얘기인데, 이걸 21일 화요일 날 상하원이 이거를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사인을 죄송합니다. 바이든이 그참 지금 분위기 좋은데. 바이든이 오기 전에 이걸 서명해갖고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전체 그 법안, 아시아계 전체를 위한 법안을 대통령이 온 날에 맞춰가지고 서명을 했다는 거는 이거를 한국을 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인정한다. 그리고 문 대통령의 업적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선물 중에 하나라는 거죠. 동북아에 미국 지부는 일본인 것처럼 해가지고 항상 일본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일본을 중심으로 그런 동북아 정세에 대한 국제 관계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면, 이번에 스가 다음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근데 미국이 대놓고 너무 차별화된 접대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이제 더 이상 일본한테 힘을 실어주지 않겠다라는 거를 저는 국제사회에 다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북아와 관련해가지고 핵심 국가는 한국이야. 그렇죠. 우리는 한국하고 이제 손잡고 한국하고 모든 걸 다 같이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주말마다 TV에 진행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일이 좀 힘든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또 국제정치평론가라고 우리 제작진이 좀 배려를 해줘가지고 교통시대라는 전혀 상관없는 프로그램인데도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가지고 저한테 평론을 해주니 시간을 줬어요. 따로 빼가지고. 진행자인데. 네, 진행자인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사실 토요일 날 이제 저도 아침에 우리 대통령님 공동 기자회견까지 다 보고 갔는데, YTN 틀어놨는데 YTN에서 계속 편애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어서 제가 너무 짜증이 나서 그 방송에서 이제 자동차 전문 기자 2명을 놓고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짰냐면 제작진들이 자동차 전문 기자들이니까 한미 정상회담 평가 좀 해달라, 우리 MC 찬스 쓰겠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이렉트로 물었어요. 애드립으로. 그러면은 두 기자님들은 뭐가 제일 궁금했냐 그랬더니 탁 처음 얘기가 하도 언론에서 백신 얘기를 떠들어내니까 백신은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은 아무래도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가지고 제가 작정하고 우리 대통령님이 너무 잘했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남북관계 굉장히 협력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남한의 재량이 굉장히 커졌다. 그리고 그렇죠.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더 중요해졌고 그 부분을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원 없이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방송 들어오는 거 다 해야겠다. 다 해서 어디 가서 기회만 되면 이 얘기를 다 해야 되겠다. 네. 그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외부 활동이 활발해질 문화나가 네, 힘들어도 방송 들어오는 거 다 하려고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알링턴 국립묘지를 예방을 했어요. 네. 이걸 갖고 또 우리 김대중 대통령 가자마자 처음부터 거기를 갔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4년 만에 간 거 아니냐 이러면서 폄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현장에 참여했던 분위기나 그 예우의 그 등급이 사상 최고에 달했고요. 그 다음 날에 진짜 중요한 행사는 여기 있었어요. 워싱턴 DC에
일단 들어가시면은 이 선글라스 가격이 나와 있어요. 4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128,000원짜리를 저희가 지금 싸게 팔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소문나면 안 되는 가격인 거고요. 네. 모델분이 직접 착용을 한 나비드라는 선글라스 제품이고요. 저는 얼굴에 단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특히 얼굴형 동그랗습니다. 게다가 광대 겁나 튀어나와 있어요. 어제 제가 이 선글라스 보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이거는 되게 괜찮다. 일단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딱 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선글라스 사실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요건 어때요? 요거 되게 발랄하고 약간 럭셔리해 보이고 저 예전에 몸 모를 때 선글라스라는 걸 모를 때 길거리 가다가 자판에서 10,000원짜리 샀어요. 눈이 너무 피곤해요. 선글라스는 외적으로 디자인도 예뻐야 되지만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안경 알이에요. 이걸 끼고 있을 때 피곤해지면 안 되는데 예, 요거는 그런 저급한 선글라스가 결코 아니라는 거. 지금 저희 송작가 TV 몰에서만 갑자기 반짝 세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정판입니다. 예, 한정판이어서 요거 다 수량 다 떨어지면은 이제 솔드아웃 되는 거예요. 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 참전 전사자들을 기념하는 공원이 있어요. 이거는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국가가 돈을 들여서 하는 일종의 작은 추모 공원인 거야. 그러니까 엘링턴 국립묘지는 모든 미군이 다 이게 묻혀 있는 거잖아. 근데 그 행사 이외에 한국전 전사자를 위한 별도의 추모 공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새롭게 추모의 벽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전사자들을 위한 또 하나의 추모 시설이 추가로 생긴 거예요. 거기에 오스틴 국방장관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국방장관이 왔으면 다 온 거지 기본적으로. 이 전사자들 위한 추모벽 창정식에 국방장관이 왔는데 거기에 대한 보도가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메릴랜드 주지사 부부도 왔어요. 레리 호건, 유미 호건 주지사 유미 호건. 부인도 와가지고 거기에 같이 참석을 했다는 거야. 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제 관련돼 있는 한인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 와서 거기에서 진짜 한국만을 위한 별도의 행사가 또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네, 추모의 벽을 만들었죠. 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예우들을 사전에 다 준비를 했고요. 나중에 공식 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삼배하고 모더나하고 이제 생산 결합 조치를 했죠. 삼배가 뭐야? 삼바. 삼바하고 그다음에 이제 SK도 관련해서 또 조인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을 했어요. 네. 또 대통령이 일정을 마치고 이건 개인 일정이거든. 이 SK 조지아 공장을 이제 가서 방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조지아 주지사부터 시작해서 상하원 의원들이 다 와서 참석을 했어요. 와서 얼굴 도장 찍어야 돼. 네, 사진도 찍고. 너무 인기가 좋아.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가는 길에는 그 급에 맞아 그 동네 최고 왕초들이 다 나와. 전부 다 나와갖고 정말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의를 보여줬다니까. 그렇죠. 이 자체가 보통 준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쪽에 붙어야지 확실하게 내가 콩고물을 제대로 먹겠다. 그러니까 계산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거든요. 스가는요 2개월짜리로 봤기 때문에 미국에서 푸대접했어요. 아무도 안 굳이 만나. 만날 이유가 뭐 있어? 스가가 올림픽 끝나면 저거 그냥 없어지질 않은 걸 일본 정치에 대한 어떤 폄하도 있겠지만 스가 개인적인 인물 때문에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대통령은 임기 1년이 남아 있지만 1년밖에 안 남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분의 영향력이라든가 이분의 업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신임 대통령 왔을 때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 모신 거고요. 트럼프도 진즉에 내가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라고 정말 땅을 치고 후회를 할 거예요. 트럼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방역과 IT와 세계 경제와
그리고 모든 도덕적인 지침까지도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올 줄은 생각을 못했을 거거든. 아니, 왜냐하면 트럼프는 성향상 본인의 이득에만 눈멀어 있기 때문에 일단 문재인 대통령 좋은데 일단 내가 계산기 튕겨봤을 때 북한하고 대화했을 때 얼마를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을 내가 열어젖혔을 때 내가 우선권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득권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거에 사실은 정신이 팔려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송 작가님 트럼프 버립니까? 근데 이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대선 이후에 완전히 세력을 잃고 찌그러졌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한국한테 구애하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그건 그래. 왜냐하면 맞아요. 트럼프와 공화당 세력들이 아직까지 충분한 견제 능력 이상을 갖고 있고 이걸 제압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 바이든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잘하기 위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렇지. 트럼프보다 나를 좀 더 그렇지. 좋아해줘. 나를 좀 더 사랑해줘. 이런 느낌을 너무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